오늘의 이슈 진단은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E&D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희 오늘 네. 삼성전자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마침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네네. 야, 그렇게 우리 속을 썩이더니 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오늘 3% 오르는 거 좀 진작 올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것들을 네네. 보고 시장에서는 네. 삼성전자를 보는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의 상승은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네.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트리거가 중요한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숫자 잘 나오는 거는 뭐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새로울 것도 없는 거고.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좋습니다. 네네.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불식시켜주는 그런 예. 이제 코멘트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5나노, 4나노 수율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TSMC로 이제 갈아탄다. 라는 게 이제 어떤 투자 심리를 발목을 잡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도하다. 그리고 지금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펀더멘털 투자자들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었다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주가라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이제 그 실적하고 결국 그 기대감,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동안 실적은 너무 좋지만 결국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게 주가가 계속 눌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파운드리에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충분히 밸류에이션도 싸져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PBR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하단에 싸다. 바짝 붙어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또 네. 뭐 일각에서는 싼 이유가 다 있다. 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수율을 개선하고 또 네네. 캐파를 늘려가면 네네. 앞으로 삼성전자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해석해 볼 네. 수가 있겠고. 이게 우리 예. 반도체 전문가들이 대부분 보면요, 네.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예. 대부분 매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 시장의 예. 매물이요? 네, 메모리. 아, 예. 메모리. 네네.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율이 80%, 90%가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수율을 초창기에는 굉장히 낮은 수율로 시작하고요. 그렇군요. 보통 한 50% 정도로 이제 수율을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70% 가면 이익률이 40% 정도 남는 구조거든요. 예. 특히나 첨단 어떤 공정, 선단 공정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이제 그 수율이 35%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 정도면 네네 50% 정도면 이제 양산을 태울 수 있는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느 정도나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네. 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예. 5나노 수율이 70% 초중반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파악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60% 초반 정도 수율인데요. 거기서 이익률이 그래도 한 10% 중후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60%대만.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만 양품이어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TSMC는 10개 중에 한 7개 반 정도가 이제 양품인데 이익률이 40%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파운드리라는 업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수율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준화돼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대량을 딱 그 정해진 틀에서 만드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공포를 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회사에서는 자신감을 피력했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CLS에서도 목표가를 기존에 네. 97,000원에서 94,000원으로 낮춰 네네. 잡았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네네. 이 정도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뭐 5만 원 선 훼손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일단 목표가를 낮춘 이유를 보면 중국 네. 봉쇄 우려와 네네. 공급망 훼손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이 많아서 오히려 네네. 어제 실적 발표 이후 전망을 낮춰 잡았는데 네네. 중국 봉쇄 우려는 없습니까? 일단 이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가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재인 반도체를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셧다운이 되면 일단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수요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어떤 노트북 PC나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경우는 이미 피크아웃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이제 냉정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서버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상쇄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서버 투자가 굉장히 밀려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인텔의 CPU가 굉장히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신규 CPU가 계속 출시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기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가 또 지난 밤에 굉장히 또 호실적을 냈잖아요. 메타가 올해 전년 대비해서 50%의 어떤 그 서버 증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빅테크들 투자 이런 것들로 서버 쪽 그 어떤 수요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쪽에서 좀 어느 정도의 선방만 해주면 충분히 저는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다운 상승이 나와서 네네. 좀 시간을 네네. 할애했습니다. 굉장히 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 네. 집 팔아서 사도 되냐 이런 질문 맞습니다. 드렸는데 네. 다들 참 좋게 충분히 저는 이제 보시더라고요. 역사적인 매력적인 어떤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E&D에 대한 네.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입니까? 이 회사는 이제 그 매연 저감 장치, 디젤용 매연 저감 장치 그리고 총매 이런 걸 하는 회사고요.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2차 전지 전구체 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디젤차에 쓰이는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하셨는데 네네. 디젤차는 이제 안 쓰는 추세 아닙니까? 네. 이제 친환경 네. 차로 갈아타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신차로 보면 그런 거죠. 예. 네, 신차가 이제 디젤차가 나오는 거는 별로 매력도가 없는 건데 어쨌든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어떤 디젤차들을 갑자기 다 제거할 회수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기존에 다니던 차들을 최소한 이 어떤 그 매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DPF라는 사업입니다. 이제 어떤 그 좀 여과해서 어떤 유해 물질을 좀 더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인데요. 이거를 대부분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F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매연 저감 장치 장치랑 그리고 이제 총매라는 어떤 물질을 같이 납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글로벌 네. 수준이다. 네네. 내재화된 총매 기술이 경쟁력이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좀 더 자세히 알기 쉽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총매라는 거는 네. 이제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배출되면 굉장히 유해한데요. 뭐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질소 산화물 자체로 배출하면 굉장히 몸에 안 좋은데 그걸 이제 어떤 그 분자 구조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분해해서 나오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산화탄소로 배출되면 이 굉장히 안 좋은 가스인데 여기에다 산소 하나를 덧붙이면 이산화탄소가 돼서 배출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식물들이 또 흡수해서 또 이렇게 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총매 기술이라 보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어떤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생긴 거죠. 그 나노 총매라는 기술이 중요한 건데 그걸 계속 응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에 전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럼 2차 전지 소재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디젤차와는 네네. 또 정반대의 그렇죠. 어떤 투자 의견으로 가져갈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기존의 캐시카우는 이제 그 어떤 매연 저감 디젤차에서 장치, 나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이 회사의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은 다 2차 전지 양극재 전구체 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디젤차에서 벌고 네네. 그 돈 번 걸로 이제 신성장 사업인 2차 전지 소재에 맞습니다. 투자해서 거기서 그렇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가겠다. 그렇죠. 굉장히 보통- 현명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어떤 아주 정석적인 회사가 환골탈퇴하는 그러네요. 정석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익이 또 본격적으로 나는 네네. 거 우리가 봐야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그렇죠.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소재 전구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시장에서도 이 전구체 네네.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네네. 관련 종목을 찾아서 네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회사에서는 네네. 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일단 리튬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몇백억 올렸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퀴즈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오늘 처음 뵀는데 우리 분장실에서 자주 뵀습니다. 딴 사람이었습니다. 네네. 그건 화장 전이기 네네. 때문에 예. 800% 올랐습니다. 800%요. 네, 리튬 가격 8배. 8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 요즘에 난리 난 니켈 가격 같은 경우 100% 올랐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셀 업체들 큰일 났겠구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큰일 났습니다. 44%가 올랐습니다. 예. 네, 원가에 44%가 올랐는데요. 예. 그러면 전기차 가격도 이게 전가가 돼야 올라야 되겠죠. 되는데. 네, 올라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전기차 가격은 이게 원가 상승 부분이 17%밖에 안 올랐습니다. 예. 네, 그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훼손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기차 업체들이. 일단 그렇죠. 네, 수익성이 훼손되는데 못 팔 정도는 아니라는 건데 예. 그게 다행스러운 부분이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이 원가 상승분을 만회하는군요.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어떤 셀 업체들이나 전기차 업체들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방점이 어디 있냐면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은 양극재를 NCM이라는 걸 씁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이제 배합을 해서 쓰는데요. 니켈 비중을 높이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 NCM이라는 게 이제 니켈이 60% 그리고 코발트가 20%, 망간이 20%, 그 622이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721로 갔고 이제는 811로 가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기술적인 한계가 이제 좀 명확해지는 거죠. 이제 80%까지 니켈의 비중을 높이니까 더 높이기 힘든 거죠. 거기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가루를 좀 더 미세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벽에다가 뭘 바르잖아요. 모래를 바르면 우둘투둘하고 많이 못 바르죠. 그런데 굉장히 고운 횟가루를 바르면 많이 바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양극재에 쓰이는 소재를 소입경 이제 거의 미립자로 만들어서 거의 미세먼지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굉장히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야, ENDD에 대해서 정말 네네. 이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네네. 있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슈 진단 삼성전자와 또 ENDD까지 살펴봤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